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녹용입니다. 녹용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슴의 뿔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녹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보약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구성 물질들을 빠르게 이제 회복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 보약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이제 산후 보약으로 사용하거나 몸을 회복하는 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약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살을 찔 것 같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녹용 자체의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녹용 보약을 드신다고 해서 살을 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녹용 같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사슴 뿔 끝에 있는 부분은 가장 어린 뿔이고 성장인자들이 풍부한 이제 분골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분골 같은 경우에는 성장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 보약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빠르게 몸을 회복하셔야 되는 산후보약으로 쓴다든가 또 수술하고 나서 신체 부위를 빨리 회복할 때 필요한 이제 또 보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아래에 있는 부위는 상대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면역 기능이나 조혈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장이나 위를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용보약을 사용한다고 하면 분골 혹은 상대 이 정도 범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위는 중대와 하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분 자체가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은 많이 있어서 부인병이나 이제 노인 질환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녹용의 지표 물질이라고 불리는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좋은 보약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골로 올라갈수록 가장 어린 뿌리고 또 이 부분이 녹용 내에서도 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녹용의 이제 성분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 성분들은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뇌세포나 신경세포의 구성 물질, 즉 성장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펩시드나 알기닌, 셀레늄, 판토크린, 또 이제 미네랄이나 지질, 여러 가지 무기질,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인체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보약으로는 녹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슴의 품종에 따라서 이제 원산지가 달리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이제 보통 문헌에 많이 알려져 있는 국산 녹용 같은 경우에는 꽃사슴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꽃사슴 같은 경우 이제 일제시대 때 멸종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나 이제 중국 쪽에서 발견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한에서 사용하기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중국산, 러시아산, 뉴질랜드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생산되는 녹용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같은 경우에는 광목병을 해서 사슴에도 광목병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제 취약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품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그 녹용으로는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잘 되지 않고 또 국산 녹용 중에서 일부 품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산과 이제 혼종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국산 녹용도 의약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슴 고기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슴의 생피가 움직이는 사슴뿔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도 굉장히 좋은 녹용들이 생산이 되기는 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사용을 잘 하지 않게 되고 뉴질랜드산 혹은 러시아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련 시절부터 원용이라 해서 으뜸 원자를 묻혀서 최상급 녹용으로 이제 많이 유통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추운 지역에서 사는 이제 동물들의 특성상 몸집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자라게 되죠. 혈액순환이 풍부하게 되어서 체열을 이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몸집이 크게 자라는 게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특징인데 러시아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슴 뿔 자체들도 계속 큼직하게 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녹용들과 비교를 했을 때 러시아 뿔은 굉장히 큼직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포와 소포로 이제 구별을 해서 굉장히 큼직한 녹용을 그 중에서도 상급으로 부르게 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비해서 이제 따뜻한 나라입니다. 호주 옆에 있죠.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 우선 이제 사슴의 뿔이 조금 이제 작게 자라기도 하고 사슴의 몸집이 작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녹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녹용에 비해서 조금 더 생장하는 속도가 잘 빠르고 대신에 그만큼 조금 일찍 잘라내는 편입니다. 일찍 잘라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린 뿌리라는 뜻이겠죠. 어린 뿌리이기 때문에 유효 성분들이 조금 더 풍부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조직이 연해서 똑같은 시간 상전했을 때 훨씬 더 유효 성분들이 많이 용출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뉴질랜드산 녹용도 굉장히 좋은 녹용으로 판단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동물 복지를 중시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국가 산업으로 키울 정도로 뉴질랜드 녹용은 이제 품질을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등급을 사든 간에 같은 등급이라고 한다면 항상 일정하게 품질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산과 러시아산 모두 이제 좋은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어느 원산지이든 간에 녹용을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분 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각 이제 그 사육 환경에 따라서 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성분들도 있고 부족한 성분들도 있는데, 어떤 특정 성분이 더 많다고 해서 그 녹용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산의 녹용과 뉴질랜드산의 녹용은 그 한약을 처방을 하는 한의사의 이제 철학에 따라서 어떤 녹용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이제 한의사분과 이제 상담을 하셔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맞는 녹용이 러시아산인지 아니면 뉴질랜드산인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녹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처방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녹용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이제 원산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약에 비해서는 녹용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죠. 특히 그 러시아산 녹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도 조금 줄어드는, 그 수입량도 줄어드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녹용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매년 10월경에 1년치의 녹용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2022년 10월에는 1,400원을 이제 넘을 정도로 환율이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었죠. 11월을 지나면서 1,300원대로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워낙 높은 환율로 이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에 입고되는 이제 녹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녹용 공급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약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이제 값어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을 겁니다. 녹용이 갖고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녹용 한약을 처방을 받으시길 희망하신다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